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의 암호화폐 출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독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이 암호화폐 출시를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루스 소셜은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트루스 디지털 지갑과 함께 유틸리티 토큰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큰은 처음에는 트루스 플러스의 구독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는 트루스 생태계의 다른 제품과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트루스 소셜과 주식은 암호화폐를 결합한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서한에서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수년 동안 밈코인, 대체 불가능 토큰 컬렉션,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등 다양한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29일 DJT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장 마감 이후에 0.51%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은요, 그 일전에도 트럼프 밈코인과 멜라니아 코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밈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재단 측에서 그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시장의 무조건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과연 트루스 소셜의 암호화폐가 출시될 수 있을지 그 사용 여부는 어떻게 될지는 계속 관심 있게 팔로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SEC, XRP와 도지코인 ETF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4분기까지 지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XRP와 도지코인에 연동되는 두 개의 암호화폐 현물 상장 지수펀드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ETF는 비트와이즈가 제안했고요. 이 도지코인과 XRP ETF는 지난달 프랭클린 템플런이 신청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도지코인 ETF는 오는 6월 15일까지 그리고 리플의 ETF는 6월 17일까지 연기가 됐는데요.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텔렛 기자는 ETF 전문가 제임스 시에이퍼트의 정보를 인용해서 새로운 기한은 중간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4분기까지 추가 연기가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SEC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솔라나 헤데라 ETF 등 여러 알트코인 ETF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EC는 현재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 신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거래소 나스닥은 SEC의 도지코인을 보유한 21 쉐어스의 ETF 상장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ETF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XRP와 도지코인에 연동되는 두 개의 암호화폐 현물자산식 펀드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지코인 ETF는 비트와이즈가 제안했고요. XRP ETF는 지난달 중순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SEC 측에서 계속되는 반려를 한다라는 부분들의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연 언제쯤 승인이 될지 여부들도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연기 소식은 크립토 시장에 관한 투심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비교적 시장이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과연 연기된 기한에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서요. 크립토 시장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리고 시장 남용 방지와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해서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 시절인 2023년 처음 논의된 이번 규제안은요, 지난해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튤립 시디크 전 경제차관은 지난해 노동당이 집권했음에도 정부가 이전 정부 암호화폐 계획 대부분을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매수 증가에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됐다는 소식들도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저평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기관 투자자에 따라서 저평가 국면을 나타냈다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비덜리티 디지털 에셋은 비트코인이 저평가 상태에 있고 중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노동부의 2025년 3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부진하게 나오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돼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트코인 야드스틱으로 저평가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덜리티 디지털 에셋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해시레이트를 계산한 비트코인 야드스틱 지수를 인용해서 저평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수의 하락은 네트워크의 에너지 보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의미인데요. 2025년 1분기 해당 지수는 표준 편차 기준에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머물면서 전분기 과열 상태에서 안정화됐습니다. 이 표준 편차 이상을 기록한 날은 22일에서 15일로 감소했고요. 3 표준 편차를 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덜리티는 비트코인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최고가로서의 랠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 이후에 하락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낮은 비트코인 공급량은 61.50%에서 63.49%로 증가한 반면 유동적인 공급량은 4% 감소해서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iShares 비트코인 ETF의 대규모 자금 유입입니다.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는요, 2025년 4월 28일 하루에 무려 9억 7,09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일일 순유입인데요. IBIT는 4월 22일부터 4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쟁사인 비덜리티의 FBTC와 아크의 아크스가 자금 유출을 겪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 51%를 차지하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졸트 통계로 그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 3월 비공개 일자리는 719만 개로 2월 757만 개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예측치였던 748만 개보다 낮은 수치로 노동시장의 냉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고요. 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를 악화시키고 또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자이자 비트코인 해설자인 알렉스 쿨거는 졸트의 결과가 비트코인에게 단기적인 상승 요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금과 위험 자산의 혼합체로서 금리 인하와 여타 환경 요인에 유리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루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공유한 글에서 시장의 기업 실적 발표와 매파적인 신호를 읽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고요. 그는 3분기 경제 둔화와 시장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비트코인의 독특한 위험 보상 비율이 과매수 상태를 보이는 알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비트코인의 급격한 반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상승 이후에 또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의 대응점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견해로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XRP 이야기입니다. 상승 랠리 속에 조정 우려감이 나왔다라는 소식들 나오는데요. XRP가 최근에 40% 넘게 반등하면서 2.28달러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향후 가격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분석했습니다.
내시간 차트에 나타난 상승 쇠기형 패턴과 과거 고점과 유사한 시장 신호가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XRP는 4월 29일 기준으로 2.29달러 수준에서 거래됐고요. 이는 평균 매입가인 실현 가격 1.02달러 대비해서 12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2018년과 2021년도에도 XRP가 실현 가격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한 후 큰 폭의 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시간 차트에서 확인되는 이 상승 쇠기형 패턴이 주목이 되고요. 이 패턴은 매수세 약화를 의미하고 하단 추세선이 무너질 경우 1.89달러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약 17%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상대 강도 지수가 역시 60에 근접해 있어서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주봉 차트에서는요,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XRP는 현재 50주 지수 이동평균선인 1.67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이는 과거 하락장 내내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수준입니다. 동시에 XRP는 주봉 차트에서 하락 쇠기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상승 반전의 정형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XRP가 이 쇠기형 상단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6월까지 2.92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약 25%의 상승 여력입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과 중기 반등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과거와 유사한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XRP에 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다양한 기술적인 지표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XRP가 강세를 나타낼지의 여부들은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선들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관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상호 관세 협상을 한 개국과 완료했다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 국가와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2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이후에 국가별 합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미 협상이 완료된 합의가 한 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국가의 총리와 의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고요. 어떤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 대상으로 10에서 4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 혼란이 가중되자 90일 유예를 선언했고요. 각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모든 국가에서는 기본 관세 10%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0% 관세는 사실상 물가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망고비 카카오와 같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협상 결과 각국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요, 행정부 내 강요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언급했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협상을 담당한다고 설명했고 그는 중국에서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세계 지역과의 무역 합의를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러트닉 장관은 모든 국가가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미국의 재무부가 수요일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놓습니다. 월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받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30일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같은 날 예정된 경제 성장률 발표와 함께 월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재무부는 향후 3개월간 중장기 국채 입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계획에 대한 지침 변경의 여부입니다. 재무부는 그간 당분간 입찰 규모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재정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당국이 채권 발행 확대를 시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중무역관세 여파로 인해서 장기채 수요가 줄어든 것은 주요 배경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국채 발행 규모가 과거 평균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의 장기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20년물과 30년물 국채 발행을 줄이고 만기가 짧은 국채로 늘리는 전략을 정부가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채권 듀레이션 축소는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해서 전반적인 차입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가 초유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계속되는 시장의 영향력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또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반적인 관세 이야기부터 또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에 관한 이야기, 입찰의 결과들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춤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한 다양한 전망치들, 더 나아가서는 도지코인과 XRP에 관한 ETF 승인 거절 여부들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 알찬 정보들과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